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갑이나 현금을 잘 챙겨 다니시는 편인가요? 제 주변을 보면 현금, 지갑, 핸드폰, 가방 등등 다양한 종류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카드는 분실 신고를 하거나 핸드폰은 놓고 온 곳에 연락이 닿으면 다시 찾을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현금이나 지갑처럼 위치가 드러나지 않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는 물품은 다시 찾으려면 정말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 동네 생활정보에서는 어떤 분이 자신의 차 열쇠를 횡단보도에 놓고 가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잘 찾으셨는지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부디 찾으셨기를 바라요. 누군가는 그런 걸 왜 깜빡하고 다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라고 비판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신의 물건을 잘 챙겨 다니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저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타게 찾고 싶을지 그 마음에 조금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워낙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퀄리티 있는 물품을 제작해서 주변에서 우리 공장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죠. 또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들도 만들 만큼 공장은 바쁘게 돌아갔었죠. 특히 면의 품질이 뛰어난데 색감을 잘 뽑는다고 젊은 사장님들도 무척 좋아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찾아와서 거래를 맡기기도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옷이랑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옷가게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가는 것도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제 관심도 의류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끔 옷을 만드는 과정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 눈에는 그게 어떤 만화나 텔레비전 방송보다도 재밌더라고요. 가끔 아버지를 따라서 납품하는 과정을 구경할 때면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 무척이나 가슴 설레었어요. 북적이는 상인들의 모습과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을 보는 것도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워낙 공장이 부흥기이다 보니 주변에서 자꾸 사업을 확장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망설이던 아버지에게 주변 분들이 자신들이 투자자가 될 테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셨죠. 망설이던 부모님은 결국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대거 채용했어요. 리본 끈을 자르면서 준공식도 세웠고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도 받았죠. 이전에 거래하시던 분들도 자신들이 앞으로 소개도 많이 하겠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처음 공장을 옮겨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 좋았어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함께 운영하시던 분들이 있었기에 별 문제가 없는 듯 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고는 그때 터졌어요. 아버지에게 투자를 해주겠다고 나서며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한 분께서 다른 분들이 투자한 돈과 거래를 트면서 받은 선약금들을 모두 들고 나른 거예요. 6개월간 회계를 담당하시면서 장부까지 조작하며 계획적으로 돈을 들고 나르셨죠. 심지어 그분은 우리 공장을 담보로 여러 군데에서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기꾼이자 빚쟁이가 되었어요.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자기 돈 어딨냐며 달려왔고 이미 계약금을 받았지만 원단이나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 거래처에 물품을 제작해 줄 수도 없는 지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계약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납품에 차질이 생긴 몇몇 업체에서는 일정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까지 요구했어요. 소희 아버지, 소희 엄마, 큰일 났어. 예? 무슨 일이에요? 강 씨가, 아니 강 씨가 글쎄 어젯밤에 필리핀으로 날랐대. 네? 필리핀이요? 갑자기 필리핀은 왜? 글쎄 강 씨가 그동안 장보니 뭐니 다 조작하고 있었대. 며칠 전에 공장으로 왜 이번에 면 발주 안 하냐고 연락이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강 씨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양반 집에 갔더니 글쎄 이미 빚쟁이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 그동안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사업 회계 봐준다 어쩐다고 하면서 돈을 빼돌린 모양이야. 예? 그럴 리가. 에이, 잘못 아셨겠죠. 그 친구 좋은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는데. 글쎄, 그게 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낸 빚으로 한 거였다니까. 골프니 뭐니, 그거 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빚내서 다니던 거라네. 지금 그 아파트 앞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 아파트도 알고 보니까 단기 임대한 거래나 뭐래나. 아무튼 난리가 났어. 우리 공장도 거래처 연락해보니까 다들 이번에 계약금을 미리 달라 그래서 입금했다고 하고 천이니 뭐니 발주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장부에는 발주비로 예산이 들어갔다고 줄줄이 적혀있고 몇몇 빚쟁이들한테는 이 공장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모양이야. 지금 빚쟁이들이 여기 공장도 찾아오겠다고 했다는데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앞이 캄캄했어요. 물론 저보다 부모님께서 더 막막하셨겠죠. 우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구해서 급하게 갚아야 하는 투자자에게 계약금을 물어줬어요. 당연히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죠. 대궐 같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던 저희가 살던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도 팔아야 했어요. 이래저래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저희에게는 당장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친척들과 은행에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고 그나마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반지하의 단칸방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받아 월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핑크색으로 꾸며졌던 제 침대도, 거실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도, 엄마가 결혼 전부터 쓰던 미싱도 이제 더 이상 저희와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던 탓이라며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일어나 보자고 했죠. 부모님은 한때 자신들도 의류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됐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버지는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납품 배달을 돕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도 새벽 시장에 백반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두 분은 저에게 절대 이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저에게는 늘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죠. 소희야, 엄마랑 아빠가 미안해. 우리 소희 많이 힘들지?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매일 온종일 일하느라 힘들어서 늘 걱정이에요. 아이고, 우리 소희 너무 의젓하네. 미안해. 우리 소희 피아노만은 꼭 지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꼭 우리 소희 피아노는 다시 사줄게. 아니에요. 난 엄마랑 아빠만 있으면 돼. 나도 얼른 어른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소희야, 우리 소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소희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몇 년을 노력한 끝에 부모님은 겨우겨우 집에 있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 제 방 한 칸을 더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사도 했죠. 솔직히 만약 저였다면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서 몇 년을 생활하는 건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생각해봐도 부모님의 의지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 이 악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그 시절의 부모님을 떠올려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피해를 빨리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물고 어떤 고난도, 시련도 버텨내던 부모님의 의지를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생각하지 않을 것도 맞지만 제가 원하는 꿈은 대학교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의 의류 공장에 자주 들렀던 탓인지 저도 뭔가 옷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친구들이 보던 잡지에서 패션 부분을 늘 참고해서 보기도 하고 가끔 텔레비전 방송에 해외 패션쇼 같은 게 하고 있으면 넋을 잃고 보기도 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옷이나 패션 아이템들을 막 살 수는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이 쇼핑 갈 때는 항상 따라가서 코디도 도와주고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색상들은 어떤 것이 있나 둘러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디자이너가 되려면 미술을 배워야 하는데 저희 집 형편에 미술학원 뒷바라지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래서 패션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디자인으로 대학에 가고 유학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만든 옷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대학에 가는 대신 패션 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넓은 집도 아니니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디자인을 포기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차마 말릴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저는 원래 한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분이 오셔서는 가게 앞 마네킹에 코디되어 있는 옷을 혹시 누가 진열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했는데요. 네가? 네, 혹시 뭔가 잘못이라도. 그분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어요. 너 몇 살이니? 저 18살이요. 아직 학생이야? 네, 고등학생이에요. 그분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셨어요. 내가 이 앞에 몇 번 지나다니면서 저기 DP된 걸 몇 번 봤거든. 볼 때마다 센스 있게 잘 꾸며놨더라. 혹시 나랑 같이 일해보고 싶으면 연락해. 아 참, 너 미성년자라서 나랑 일하려면 부모님 허락받아야 하니까 부모님이랑도 잘 이야기해보고. 저는 얼떨결에 그분이 전달해주신 명함을 받아들였어요. 명함을 살펴보니 저도 이름을 많이 들어본 쇼핑몰 대표님이더라고요. 그때 그걸 받고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그런 큰 회사의 대표님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가 저에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처음이었죠. 마치 한순간에 별천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죠. 엄마, 아빠, 저 그분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도 비슷하고 이렇게 큰 회사라면 나중에 다른 곳에 일하려고 해도 어디를 가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옷가게 일보다 더 전문적이고 앞으로 제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거고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은 처음에 잠시 망설이셨어요. 아무래도 아직 졸업도 안 한 학생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몇 시간을 하는 것과 사업체의 일을 돕는 것은 그 비중과 부담이 다르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날 며칠 간곡히 졸라대는 저의 부탁에 결국은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고, 알았다고 알았어. 그래 해보거라. 장난감 하나, 옷 하나 사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던 네가 이렇게 떼쓰는 건 또 처음이구나. 그만큼 네가 그 일을 하고 싶고 간절하다는 거겠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 해봐라. 대신 소희야, 아버지랑 약속 하나만 하자. 와 신난다. 감사해요 아빠. 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절대 무리하지 말기. 소희가 힘들 때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괜찮아. 아빠는 네가 벌써 그렇게 일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나이 때는 그때만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잖니.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너한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 네가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단다. 그러니까 언제든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때는 한 걸음 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달려도 괜찮아. 약속해 줄 수 있지?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대표님은 연락받으시더니 주소 하나를 불러주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몇 개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죠. 압구정에 있는 사무실로 갔더니 아래층은 매장이었고 위층은 사무실이었어요. 잘 꾸며진 옷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회사 안에는 여러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원단 샘플부터 마네킹에 걸려있는 디자인 시안들까지 패션에 관한 많은 업무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곳을 오기 전까지는 그냥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있었죠. 이 일이 바로 제가 원하던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넋을 빼고 있는 사이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강소희 학생 맞죠? 네, 제가 강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아주 씩씩한 친구네. 이쪽으로 와요.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저를 사무실 안쪽에 있는 대표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누군가와 바쁘게 통화 중인 대표님이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책상 위에는 원단들이 잔뜩 쌓여 있고 디자인이 그려진 종이들과 이번에 나오는 패션 잡지를 오려붙인 보드판, 진주, 큐빅과 같은 부자재들도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대표님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나 보네? 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의류 공장을 하셨어서 심하게 반대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제가 이 일에 너무 몰입해서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칠까봐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 사실 나도 그건 반대야. 그래서 너한테 일을 무리하게 시키진 않을 생각이야. 어쨌든 너는 학생이고 학교도 가야 하고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급여를 줄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줄 건 아니거든. 그건 네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아직 많지 않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해내는 만큼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꿈꾸던 일을 배울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하하, 그래. 보니까 네가 패션 센스가 좋은 것 같아서 우선은 인턴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샘플실에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MD팀에서 기획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할 거야. 사실 거기가 우리 회사의 옷을 무엇으로 만들지 생각하고 원단이나 재료, 부자재를 고르고 어떤 컨셉으로 나갈지를 계획하는 곳이니까 우리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사무실에 팀원들 있으니까 가서 인사시켜 줄게. 저는 대표님을 따라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고등학생이라니 너무 어리다며 놀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표님도 고등학생 때부터 패션 쪽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친구분들이라 고등학생인 제가 일하러 온 거에 대해 무척 기특하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향해 가고 취업을 하려 할 때 오직 좋아하는 것, 꿈을 쫓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불안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몇 년을 노력한 끝에 젊은 나이였지만 빠르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대표님은 저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다니 존경스러웠고 저도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3, 4일 정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일은 사무실에서 샘플을 정리하거나 다른 팀과 전달 사항을 주고받는 일을 맡았어요. 가끔은 MD님들을 따라서 원단 공장이나 시장에 가서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 둘러보고 샘플을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일은 제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기획 업무를 곁에서 보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죠. 처음에는 어설프고 원래 그려둔 디자인을 따라 하는 거지만 집에서 혼자 회사에서 받아온 잡지 등을 보면서 디자인 시안을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또 좋았던 점은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해외 유명 패션쇼를 발 빠르게 캐치해서 회의 때마다 공유하고 패션 잡지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판까지 구해서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지를 회의하고는 했죠. 저는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갔어요. 대부분 잔심부름이 전부였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대표님도 제가 성실하고 열심히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한 지 3년 정도가 될 무렵 저는 MD 업무의 대부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아서 이번 시즌에 유행할 스타일들을 정리해서 회의 자료로 내놓고 혼자서 여기저기서 샘플을 구해서 제가 생각한 스타일을 회의 시간에 의견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아직 미숙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냈던 아이템 중 실제 디자인에 반영된 것들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서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차쯤 되고 나자 잔심부름만 하던 MD 업무에서 가끔은 대표님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대표님은 자신이 직접 쇼핑몰의 모델까지 맡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모델을 따로 고용할 돈이나 능력도 없어서 직접 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만들어낸 옷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대표님을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모델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 업무에 디자인 참여, 영업, 모델까지 하는 일이 정말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볼 때면 자신이 어릴 때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전에 배웠던 MD 업무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물어보셨어요. 소희야, 너는 꿈이 뭐니? 꿈이요? 응. 처음 여기서 일하게 됐을 때는 그냥 옷이 좋아서 원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디자인도 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배울 생각도 못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여기 회사에 남아있을 인재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옷이 좋아서 옷이 잔뜩 있는 곳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옷가게에서 일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패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꿈이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여기서 일하고 대표님을 보면서 언젠가는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나도 소희를 보면서 워낙 센스 있고 감각이 좋아서 언젠가 네 사업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언제든 준비가 되었을 때 회사를 떠나도 괜찮아. 괜히 그동안 저를 걷어주신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는 소희 네가 타고난 재능으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만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나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 자신이 시작할 때 자금 없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어떤 공장이 원가 대비 저렴한 곳인지, 어떤 곳과 거래를 진행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고, 의상을 잘 피팅하고 소화해서 촬영하는 방법들도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해주셨죠. 지금 회사는 자금도 인력도 있어서 쇼핑몰의 공식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켓을 운영하는 여러 상품을 팔고 있는 쇼핑몰 페이지를 이용하라는 조언도 해주셨어요.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서는 배송을 보낼 포장지나 택배처도 알아봐야 하고 판매를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상도 제작해 두어야 하니 초기 자본이 필요하긴 했어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품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원비도 저렴하진 않았지만 제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배웠죠. 그리고 어떤 옷을 판매할지를 꼼꼼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가 직접 모델을 서려면 제 나이와 비슷한 취향의 의상을 판매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명동이나 동대문 등 친구들이 자주 놀러 가는 시내에 가서 요즘은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고 쇼핑을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지 등등 시장 조사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게 창업을 준비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아빠, 이게 뭐예요? 너 그 쇼핑몰 운영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아빠가 너 대학은 못 보냈지만 사업한다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몇 년간 계속 틈틈이 모았던 거다. 너 대학 갈 때 등록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모았던 건데 바로 일을 시작해서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네가 어디든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모았지. 네가 하루빨리 쇼핑몰을 차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금이 없어서 곤란한 것 같아서 이제 너한테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돈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아빠, 이렇게 큰 돈을 저 못 받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쇼핑몰 하려는 건데 왜 못 받아? 받아라. 자식이라고 낳아서는 계속 고생만 시키면서 아빠도 엄마도 속이 많이 상했다. 너 일하고 들어오는 거 보면 안쓰럽고 예전에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웅크리고 자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그동안 좋은 옷, 비싼 신발, 너 좋아하는 피아노까지 팔게 했는데 부모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받아줘.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아빠, 아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다음날 대표님에게 제 쇼핑몰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표님은 잘 생각했다며 저한테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이런 부분에 서툰 저에게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힘써 주셨어요. 그렇게 퇴사 후 사업자 등록도 마쳤고 대표님께서 퇴직금과 함께 사업에 보태쓰라며 2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죠. 대표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소위 쇼핑몰 운영하는 데 쓰라고. 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했거든. 언제든 내가 능력이 생기면 나는 나처럼 꿈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투자야, 투자. 좋은 인재를 키워서 패션을 이끌어 나갈 사람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도 다 패션 업계를 위한 길이니까. 저는 전화에 대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꼭 주신 돈은 다 갚겠다고 다짐했죠. 대표님은 들으시더니 그럴 필요 없다며 나중에 맛있는 거나 사라며 웃으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저는 집에 재봉틀을 하나 사서 제 쇼핑몰에 판매할 의상의 샘플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냥 도매시장에서 떼온 옷을 팔 수도 있었지만 저처럼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모두가 판매하는 옷으로 승부하는 게 경쟁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판매할 티셔츠와 치마, 바지 등을 제작하고 소규모로도 의상을 제작해주는 공장에 찾아가 각 30장씩 제작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회사에서 알던 지인분께 부탁해 상품을 입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이 마무리된 후에는 오픈마켓 2군데 정도의 판매업 신청을 했죠. 처음에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초기 예산을 계획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돈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대표님이 주신 투자금까지. 덕분에 6개월의 수수료까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드디어 첫 판매 딜을 개시하고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서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만든 의상 샘플 중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의류 수거함에 넣어야겠다 싶어서 챙겨서 나왔죠. 의상을 의류 수거함에 넣고 신나게 은행으로 갔어요. 그리고 입금을 위해서 쇼핑백을 열어봤는데 아니, 1,0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대체 분명히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해 모아주신 1,000만 원이 사라지다니. 어디에 갔을까? 옷에 있는 모든 주머니와 쇼핑백 바닥을 샅샅이 뒤져봐도 돈의 행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식은땀과 함께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돈을 잃어버렸다는 공포뿐 아니라 부모님이 피땀 흘려 주신 돈을 잃어버렸다는 게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답답하고 저 자신이 너무 미워졌어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다가 번뜩 의류 수거함이 떠올랐어요. 아까 쇼핑백에서 모자를 몇 개 꺼내서 버렸는데 혹시 의류 수거함에 같이 딸려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까 제가 옷을 버렸던 의류 수거함으로 갔어요. 하지만 수거함 안쪽은 깜깜했고 그 앞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안쪽에 돈 봉투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손을 뻗어서 넣어봤지만 턱도 없었죠. 그 앞에서 울면서 계속 주변을 기웃거리고 서성이면서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던 한 경찰분께서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다가오셨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저...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경찰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세요?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 제 1,000만 원이 의류 수거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울면서 의류 수거함을 가리켰어요. 경찰분은 저와 의류 수거함을 번갈아 보시더니 파출소로 무전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다른 경찰분이 한 아저씨와 함께 의류 수거함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은행에 입금하시려던 돈이 여기 빠지셨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옷가지를 버리다가 딸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분은 의류 수거함을 담당하는 분을 모시고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분이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더니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분들은 쌓여있는 옷을 하나씩 다 들춰보고 주머니를 뒤져보며 제가 잃어버렸다는 돈봉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의 양도 너무나 많고 아무리 옷더미를 뒤지고 뒤져도 돈봉투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류 수거함에도 떨어진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여기도 없다면 길에 돈봉투를 흘린 걸까? 분명 집에서는 가지고 나왔는데 대체 어디에 잃어버린 걸까? 초조해졌어요. 게다가 만약 이걸 잃어버린 거라면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앞이 캄캄해졌죠. 또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제가 벌려놓은 사업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이런저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떠올리니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옷을 뒤지면서도 계속 울었더니 경찰분들께서도 꼭 나올 거라고 너무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소희씨, 여기서 돈봉투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골목에 CCTV를 쫓아서 혹시 어디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분들의 안쓰러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울면서 계속 옷을 하나하나 다 뒤졌어요. 의류 수거함 안에 그렇게 많은 옷이 들어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진 끝에 진짜 여기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한 옷의 후드 모자 사이에서 돈 봉투가 나왔어요. 찾았다! 한 경찰분이 기쁘게 소리치시면서 흰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보았죠. 흰 봉투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소희에게 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버린 옷이 돈 봉투와 함께 쓸려 들어가고 옷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 모자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가 땅에 닿을 것처럼 고개 숙여서 옷을 하나하나 다 뒤적여서 돈봉투를 찾아주신 경찰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렇게 다시 찾다니 바닥까지 떨어졌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옷 하나하나를 다 뒤적여주신 경찰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사실 저를 처음 발견하신 경찰분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절 발견하신 거였어요. 파출소에서 저를 도와주러 오신 경찰분들도 식사를 서에 시켜두고 한 숟갈 뜨기도 전에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저 때문에 제가 부주의해서. 아이고,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가요. 우리 파출소에 늘 들어오는 분실물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영 주인을 찾지 못하는 분실물들도 있는데 소희 씨는 다행히 소중한 물건을 찾으셨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저희 일 중 하나인걸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분들에게 몇 번이나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쏟아진 옷들을 다시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것을 도와드리며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 손에 돈 봉투를 꼭 쥔 채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돈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도움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품도 많지 않았고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옷 외에도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조금이라도 띄기 위해서 배너 광고도 신청해보고 블로그와 개인 미니홈피를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옷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고 매치하면서 블로그와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패션 카페들에 가입해서도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문량도 서서히 늘어갔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파워 판매자가 되어서 오픈마켓 베스트에 오르는 인기 쇼핑몰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옷을 어떤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입게 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그 아이돌 그룹 멤버 덕분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여기 쇼핑몰 옷이 유니크하고 품질도 좋다면서 좋은 후기를 계속해서 남겨주었고 덕분에 제가 상품 발송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매가 이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일손을 거들어서 포장을 도와주셨고
상품 샘플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저는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도 얻었어요. 한 번 상승세를 타고 나니까 매출은 점점 높아졌고 오픈마켓 메인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유입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포장하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친구들에게도 부탁하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두 명씩 고용하다 보니 어느새 직원도 점점 늘고 쇼핑몰 규모도 매우 커졌죠. 그리고 예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분 중에 미니홈피 팔로워 수도 많고 예전에 얼짱이라고 불리던 인기 인플루언서 분이 또 제 쇼핑몰을 언급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어요. 내가 너랑 아는 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희 쇼핑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친분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마. 진짜 나는 너희 쇼핑몰 옷 내 돈 주고 사 입을 만큼 너무 좋아해. 그렇게 말해주니 더욱 힘이 났어요. 그래,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한 지 2년 차가 되어갈 때쯤 저는 어느새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하며 단순히 상품 몇 개를 판매하는 딜이 아니라 진짜 쇼핑몰 사장님이 되었어요. 직원도 10명 이상 생겼고 계약하고 배송을 거래하는 택배회사도 생겼죠. 옷과 치마, 바지로 시작했던 사업은 어느새 모자, 장갑, 양말, 액세서리, 가방 등등 패션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들까지 판매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출 또한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죠. 저는 이전에 저를 위해서 힘써주신 쇼핑몰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한사코 돈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분께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다며 고급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렸어요.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제 방이 있는 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어요. 이런 돈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에 쓰지 뭐하러 이런 데 쓰냐고 타박하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를 한 날 거실에 채광도 잘 되고 부엌도 넓고 안방에는 침대도 놓을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따로 계셨어요. 저는 피자, 치킨,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놔 드실 수 있도록 과자랑 커피, 티백 등을 잔뜩 사서 이전에 제가 돈 봉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소희 씨? 제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인사를 하시던 경찰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뭘 이렇게 잔뜩 들고 온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드리게 되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은 무슨. 감사 인사 같은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래도 그때 도와주셔서 돈 봉투를 찾아주지 않으셨으면 저 진짜 쇼핑몰이고 뭐고 다 접어야 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제 소중한 사업 자금을 찾아주신 덕분에 저 지금 진짜 초대박 났어요. 저희 쇼핑몰 진짜 완전 대박 나서 지금은 직원도 10명이나 있고 사무실도 있는 사장님이에요. 너무 잘 됐네요. 정말. 열심히 하신 덕분에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때 저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좀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온 음식들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때 제가 도움받은 걸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지역 아이 중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쓰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면서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지역 아이들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마음 따뜻한 일을. 저도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걸요. 아이고, 안 그래도 이제 슬슬 겨울철이라 올해는 아이들에게 장갑이랑 목도리를 선물하면 어떨까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보태어 쓰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장갑이랑 목도리랑 아이들 겨울에 입을 따뜻한 점퍼랑 핫팩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용하시고 부족하면 제가 더 도울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이 돈만 해도 충분한데요. 고맙습니다. 정말 잘 쓸게요. 저는 파출소에 3천만 원을 기부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던 제가 누군가를 통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다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거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죠. 그 후로도 저희 쇼핑몰은 점점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을 많이 하던 시대를 지나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브랜드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체 생산 상품도 많이 늘리고 지금은 연예인들에게 협찬도 하고 백화점 영 브랜드 매장에 입점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화장품 쪽 사업에도 관심이 생겨서 조만간 립글로스와 아이섀도우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유명 패션 유튜버들과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죠. 어느새 30대가 된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성공한 패션 브랜드의 대표이지만 여전히 예전에 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의 일부는 저처럼 꿈을 이루고 싶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죠. 그때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줄 알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도움 주신 경찰분들 덕분에 오랫동안 바랬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실 경찰분들께 오늘도 감사함을 느끼며 저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답니다. 밤낮 없이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경찰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